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이미 파탄난 상황이다, 채무 초과된 상태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함께 첨부해서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정말 오래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소송은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수 있는데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매우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소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보전처분, 그 중에서도 가압류 가처분 제도입니다. 혹시 선빵 우선의 원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압류 가처분은 상대방에 날리는 선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명한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서 분쟁을 조기에 해결했던 사례들이 정말 많았기에 오늘 영상을 통해 가압류 가처분에 대하여 핵심만을 쏙쏙 뽑아 쉽고 빠르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워낙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오늘은 가압류 가처분 기초 개념 및 종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가압류 가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압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에 대해서 금전 채권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줬을 경우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 부동산 또는 채권에 대해서 임시로 압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상대방이 소송에 질 것 같아서 미리 재산을 빼돌린다면 소송을 통해 집행도 못하게 되고 길게 소송을 진행한 의미가 없게 되죠. 그렇기에 미리 상대방 재산을 압류해 두어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주로 상대방의 급여나 계좌 또는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가압류의 경우 보통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진행하기 때문에, 즉 별도로 채무자에 대해서 통지하거나 신문기일을 열지 않고 법원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처분에는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보통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많이 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처분 금지 가처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등이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별도 신문기일을 열지 않고 진행하게 되며 빠른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소송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지위를 미리 인정해주는 가처분인데요. 대표적으로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하게 되는 근로자 지위 보전 및 급여 지급 가처분,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주주 지위 확인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처분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기에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같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결정이 나온다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이 형평을 고려해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신문기일을 열어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보고 판사님이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또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상대방도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명확하게 채권자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진행하는 것을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보전처분은 소송에 의해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내리기 전에 미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크게 불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시키더라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야지만 허용을 해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법적인 용어로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것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는 바로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상대방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보전의 필요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우선 가압류부터 말씀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또 알 수 있듯이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에 따라 집행을 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소송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상대방이 자기 재산을 낭비하고 상대방이 자기 재산을 훼손하거나 숨기려는 그런 의도를 보인 경우 또는 도망가거나 이사를 자주 하거나 이런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일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무자의 자산 상황이나 빚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내용 증명을 통해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차례 거부하거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이미 파탄난 상황이다, 채무 초과된 상태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함께 첨부해서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전의 필요성을 필요로 하는데요. 가처분의 경우 역시 법조항에 화면과 같이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의 경우에 판결 선고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것 같이 장래 강제 집행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 재산을 현 상태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고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역시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고 급박한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각 사건에 따라서 보전의 필요성을 작성해야 되는 그런 좀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존 처분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채권자에게 너무 유리한 제도 같은데 허위 채권으로 가압류를 하거나 가처분을 하게 되면 좀 억울한 채무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법은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공평해야 하죠. 보전 처분의 경우도 그렇기에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전 처분은 채권자를 위한 제도라고 하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소명만으로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기 때문에 담보 제공도 꼭 이루어져야 되고 소명이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즉 요건을 매우 강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전 처분에서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담보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안 소송이 끝난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명확히 존재하지만 나중에 본안 소송을 이후로 담보로 제공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화면과 같이 담보액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곳을 통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그것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걸로 보는데요. 그와 달리 유체동산이나 채권, 예를 들어서 급여나 채권에 대한 압류 같은 경우에는 현금 공탁을 일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시기 전에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 화면에 있는 표와 같은 금액대로 담보 제공 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보존 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좀 불복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가압류를 급하게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가압류한 금액을 그대로 공탁한 후 집행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가압류 해방 공탁금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상대방이 부당하고 위법한 가압류 가처분을 했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이의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은 가압류 이의 신청인데요. 이 경우 상대방과 소송에서처럼 채권이 존재한다 아닌다 이런 공방을 통해서 상대방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고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보전 처분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보전 처분을 신청하시기 전에 이런 내용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번에는 보전 처분 중 건설 부동산 분쟁에서 자주 쓰이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전 처분의 경우 잘 활용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상대방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선빵이 될 수 있는데요. 잘 활용하셔서 소송에서 꼭 이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